우리 2-1부터 쭉 해서 여기 뒤에 있는 대화, 그 면접 정도까지는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되게 쉽고 문제 한 번만 풀어보면은 대충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는 건데 문제는 풀 때 읽으면은 풀리는데 그 읽을 시간이 과연 넉넉하게 존재하냐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대한 공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파트가 확보가 장문이라 말씀드렸고요. 업로드를 오자마자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제가 그 전환을 걸어 놓고 그냥 바로 퇴근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 컴퓨터 충전기가 빠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컴퓨터 충전기가 빠진 상태로 제가 촬영을 했고 그 상태로 변환이 되는 동안에 컴퓨터가 중간에 꺼져서 변환이 날아갔어요. 했던 수업을 다시 하는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를 지금 오후 3시 55분에 찍고 있는데 4시 40분부터 시험이란 말이죠. 혹시라도 넘어서서 좀 못하게 되면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그 우리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우리가 상황에 맞는 말하기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혹시 경률이라고 기억나세요? 이 경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있었죠? 우리 두 개 있었어요. 공손성의 원리와 순서 교대의 원리 있었습니다. 요거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를 사용해서 언어 예절을 펼치는 거죠. 이 언어 예절을 이 공성선의 원리와 순서교대의 원리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것들은 뭐 경률 같은 경우에 뭐 들어와 있는데 어떤 경률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 나와져 있는 설명들을 최대한 교과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쉬워요. 딱딱 정리만 하겠습니다. 부탁할 때 뭐 해야 되죠? 이 부탁할 때, 그리고 요청할 때. 요 두 가지는 부탁할 때나 요청할 때라고 얘기를 할 때는 중요한 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 라는 겁니다.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단 두 가지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두 가지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은 최대한 여기서 이제 부담을 줄여야 되고요. 여기서도 요청할 때도 결국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위협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부탁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부탁을 할 때는 결국 상대방이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이득이야. 요청을 할 때는 상대방이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들어줘도 안 들어줘도 그만이 상태고요. 요청할 때는 어지간하면은 뭐 해야 되냐면은 상대가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부담이 배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유, 그쵸? 그런 상황을 상세하게 전달을 해야지만 저항감이 줄어든다. 그 행동과 이유를 정중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부탁할 때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안함이 필요하고요. 또 완곡한 언어와 정중한 언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요령의 경륜이고요. 이게 관용의 경륜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의 상황 들어가는 상황에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네가 요즘 많이 바쁜 거 알면서 이렇게 부탁해서 미안해. 첫 번째 뭐 했죠? 상대방의 처지를 일단은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부탁해서 미안해, 미안한 표현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탁의 요구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올리면서 자기의 부탁을 조금 더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있죠. 이런 요령의 경륜이고요. 요청할 때 볼게요. 이제부터 나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 때 참지 말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네가 말해주지 않으면 네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없어서 내가 너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계속할까 봐 걱정돼라고 얘기를 하죠. 뭐예요?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말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어떤 이제 이유, 그 행동하는 이유 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 그러지 않았을 때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에 상대방의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거절할 때입니다. 실제로 부탁이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죠. 특히 한국인 같은 경우에. 근데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잠시만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하게 불쾌하지 않도록 결국 여기 있는 모든 거에 핵심 포인트는요. 정중해야 되고 예의 발라야 하며 또 불쾌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명확하게 전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절할 때는 첫 번째, 이것도 미안함을 드러내는 거. 왜 미안하면은 일반적으로 정중해 보이니까. 그리고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보류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보류하는 말을 하거나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거절의 말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상대방의 헛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간단 명료하게 좀 거절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지를 줄 수 있는 말, 이거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좋지 않아요. 보세요. 자료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일까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정말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함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분명하게 자기의 말을 명료하게 거절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할 과제가 두 개나 있는데 아직 손도 못 댄 상태거든. 어떤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네가 내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사과할 때는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로 말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무작정 사과한다고 될 게 아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을 살피면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 중요한 거 두 번째,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고 변명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네가 실수했던 일을 말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네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너를 골라는 게 있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 좋죠? 네. 감사할 때도 호의를 베푸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호의를 베푼 입장에서는 굉장히 둘리 같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려나 호의를 둘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다.
또 너무 영혼 없는 감사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감사 안 된다. 도선 학생은 일 네가 도와줘서 우리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네. 선생님께서 토론 준비 도와주셔서 저희 모두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비언어적, 이따 배우겠지만 준언어적 표현이 필요하다. 이따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 뒤에서 얘기를 하지만요. 여기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상황에 맞는 말하기를 할 때 다 필요한 거예요. 적절한 비언어적이고 준언어적인 표현들은 무엇을 하든 다 필요한 과정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져 있는 것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준모야, 나 다음 시간에 체육이라 체육 빌려간다. 야, 불만 있어, 새끼야? 야, 우리 친하잖아. 왜? 이 새끼야? 야, 그게 부탁하는 새끼가 할 말이야? 어때요? 요거 굉장히 부탁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죠.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이런 일반적인 표현들 어떤 지양해야죠.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나 다음 시간이 체육 시간인데 체육복 준비해서 못해서 그런데 혹시 갑자기 부탁해서 미안한데 혹시 체육복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되겠죠. 두 번째 보세요. 엄마, 들어올 때 좀 놓고 좀 하라고. 그렇게 막 가. 나도 앞으로 그러면 나 안보면 막 벌써부터 열 거야 나. 야, 너 엄마한테 말 버릇이 그게 뭐니? 어때요? 이거 굉장히 안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요청을 할 때는 조금 어 노크를 해주셨으면 해요 얘기를 하고 갑작스럽게 들어오니까 제가 놀라기도 하고 또 사생활에 침해받는다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고는 이유도 명확하게 얘기하고요. 자기의 주장과 요청 사항이죠. 그리고 이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 어떤 것까지 어 공손한 말투 정중한 말투 그래도 엄마인데 이런 것들 같이 사용하면 되겠죠. 다부분은 어때요? 언니 나 좀 도와줘 내일 수학 시험인데 하나도 모르겠어. 야 그걸 이제 얘기하냐? 그랬더니 도와주다가 언니 나 졸리다 오늘 고마워 했는데 어때요? 감사의 표시가 하나도 없죠? 그쵸? 그럼 뭐예요? 일단 요렇게 해줘서 요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고마움도 표시하고 여기에 뭐도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열심히 미리미리 공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거절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못한대요. 왠지 거절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괜히 어설프게 이거를 받아들였다가 잘못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본인이 너무 또 요청을 들어주긴 했지만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면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잘 살피면서 살피면서 그렇게 이제 좀 과감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어떤 거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상 그 상대방이 자기 나쁘게 보면 어쩔 거예요. 이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는, 당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세상에 100명이라고 치면 50명이 널 좋아하면 50명이 널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근데 나쁜 50명에 집중하지 마시고 좋은 50명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석연아, 이번 토요일에 동아리에서 하는 발표에 참석해 줄 거지? 아니, 나 바빠. 객들하죠. 네, 그쵸. 여기 현수는 어때요? 아, 현수도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여기 성현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어떤 거절의 이유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아니 나 바빠 해놓고서 막상 참가하면은 이제 진짜 이게 여튼 이 현수는 어때요? 난 현수 같은 애들이 제일 싫어요. 예, 너무 이거 어때요? 특히 양의 경륜을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상세해요. 조금 심플하게 말하는 정도. 왜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네,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토피아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잠깐 넘어갈게요.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 이거 볼게요. 좀,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적절한 언어적 표현을 하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는 첫 번째, 어법에 맞게 표현하는 거 두 번째, 그쵸? 근데 여기에 맞는 어떤 언어적 표현들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한 내용을 조직할 때 이런 거는 발표나 연설 같은 거 하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도입부에는 청자 이론 교육 전체 내용을 개관하는 거, 전개문 중간중간 요점을 정리하면서 이어진 내용을 소개하는 연결 표현을 넣는 거, 결론부에는 전체 내용을 정리해주고 이상적으로 마무리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상황에 맞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나름대로 그래도 전략을 세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준 언어적 표현이란 요소에 언어적 요소에 덧붙여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 음조, 강세, 말의 빠르기,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이 있어요. 당연히 요거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죠. 어떻게 보면 요거는 하나의 어떤 비분절 의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분절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장단밖에 없고요. 여튼 강세라든가 말의 빠르기, 목소리 크기, 억양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하는데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조, 강세, 말의 빠르기, 목소리 크기, 억양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요거예요. 시선, 얼굴 표정, 동작, 자세, 신체 접촉.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런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바디랭귀지라고 얘기를 하죠. 시선, 얼굴 표정, 동작, 자세, 신체 접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 이렇게 발표하다가 마지막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쭉 읽다가 천천히 끊어서 말하는 거. 그리고 시선은 어때요? 청중과 눈을 맞추면 나의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친구끼리 편하게 말하는 유행어를 쓰지 않도록 신경 써야지. 왜요? 직접 말하기니까. 또한 손을 적당히 움직여서 시선을 집중시켜 끝맺을 필요가 있어. 이런 비언어적 표현의 사용.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대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목소리를 크게, 그리고 조금 빠르고, 경쾌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왜요? 이 첫 시작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요거는 어때요? 얘랑 똑같이 하면 기분이 별로겠죠? 왜요? 요거는 잔잔한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왜요? 밤에 이제 자려고 하니까 낮고 약간 조곤조곤하게 그리고 또 억양에 크게 악센트를 주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요 두 번째는 어떤 적절한 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여기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감이나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손을 잡아준다거나 그리고 적절한 표정과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가지고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자기 이야기 들려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여기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예, 여기 있는 것들 요거는 파악을 해줘야 돼요. 화자가 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난중일기에 드러난 제가 이거는 읽었다라는 가정하에 좀 넘어갈게요. 이순신의 마음과 모습을 전달하는 거죠. 청중은 어떤 사람들이죠? 여기 안에 있는 TV, 방송 시청자일 겁니다. 누구도 포함하냐면은 스튜디오 안에 청중도 포함하겠죠.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특성은 어때요? TV 방송이고요. 일단 현재는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시공간을 공유하겠죠. 오늘 제가 소개할 보물은 충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입니다. 소개할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자, 이순신은 왜 일기를 두 번 썼을까요? 질문으로서 어떤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론 단계라는 정보를 주죠. 그러면은 어떤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준언어적 표현, 말을 느리게 하여 청중의 주의를 끌어 중심 내용을 강조했다. 그리고 낮은 음조는 신뢰성을 주고요. 또 중간중간 일부러 끊어서 이야기하죠. 중간중간 끊어서 이야기합니다. 중간중간 끊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좀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주고요. 억양을 적절하게 중간중간 변화시킵니다. 이거는 긴장감을 유발하고요. 또 적절한 크기의 목소리, 적절한 크기의 목소리. 이것 또한 청중의 이해를 돕죠. 청중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고요. 또한 손짓을 그리고 어떤 표정 변화를 주면서 집중시키고 있다 이거고요. 또 두 손을 앞에 모으는 거 이거는 좀 뭐랄까 어떤 정중함을 준다라는 거죠. 네, 요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화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것들 쭉쭉 한번 써 나가 보도록 할게요.